지난 영상에서는 트래블와이저의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된 배경과 서비스를 기획하는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앱의 이름도 트래블와이저라고 정했고 타겟 유저 정의나 비즈니스 모델의 구상까지 끝냈으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디자인과 개발에 관련해서 제가 디자이너도 아니면서 도대체 어떻게 화면을 꾸민 건지, 어떤 의도를 갖고 UI UX를 디자인한 건지, 개발은 얼마나 걸렸고 어떤 프레임워크를 썼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디자인과 개발을 순서를 두고 진행하지 않고 그냥 동시에 합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을 먼저 다 끝내고 그 다음에 개발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개발을 하면서 동시에 병렬로 디자인을 해 나가는 건데, 일단 처음에는 냅다 개발부터 그냥 기능 위주로 뼈대를 만드는 작업부터 시작을 하고, 디자인은 굉장히 러프하게 컨셉이나 의도 정도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디자인과 개발이 병렬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긴 하지만 이 영상에 분량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우선 디자인에 관련해서 먼저 이야기를 다루고 그 다음 영상에서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디자인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툴은 피그마인데요. 디자이너랑 개발자가 서로 소통하고 협업해야 할 때는 피그마만큼 편하고 쉬운 툴이 없는 것 같습니다. 러닝 커브도 다른 디자인 툴이랑 비교해보면 높지 않은 편이라서 초보자도 금방 사용할 수 있는 편이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랑 개발을 혼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협업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고, 또 저한테는 개발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익숙하다 보니까 굳이 피그마로 화면 그림을 한번 그린 다음에 그걸 코드로 또 옮기는 이런 중복 작업을 하는 것보다 그냥 피그마 없이 바로 코드로 개발을 해가면서 화면을 그리는 게 더 빠르고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래블와이저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툴이 그냥 코드 그 자체였습니다. 직접 코드를 만지면서 UI의 디테일들을 바로바로 잡아가는 식으로 작업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 여러분들이 개발자시라면 굳이 디자인 툴을 새로 학습하는 데 시간을 쏟지 마시고 그냥 바로 개발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UI를 디자인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색상 선택입니다. 보통 깔끔한 UI를 만들고 싶다 할 때는 메인 색상 하나랑 또는 보조 색상까지 2개, 이렇게 한두 가지의 색상 위주로만 화면을 디자인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이 색상별로 담고 있는 무의식 속에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빨간색은 식욕을 돋구는 색이라서 식품 관련 서비스에 많이 쓰이고, 파란색은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색이라 은행이나 금융권 서비스에 많이 쓰이고, 또 초록색은 신선함을 나타내는 색이고, 보라색은 지혜를 나타내는 색이고,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MVP 제품을 만드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을 고르면 되는데, 댓글로 참고할 만한 링크들을 몇 개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 정도만 하시고요. 저는 서비스 이름을 트래블와이저라고 정했기 때문에 그냥 지혜를 나타내는 보라색을 메인 색상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디자인에 있어서 중요한 건 색상보다는 색상들의 조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리 세련되게 화면을 구성해도 색상 조합을 잘못 사용하면 이게 엄청나게 촌스러워지기도 하고, 아무리 밋밋하고 단조로운 화면이라고 해도 색상 조합을 잘 사용하면 세련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제가 그동안 이렇게 많은 1인 개발자분들을 만나보면 디자인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색상 조합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컬러 감각이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이 센스라고 해야 될까요? 컬러에 대한 센스가 별로 없어서 색상 조합만큼은 다양한 웹사이트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제가 주로 애용하는 사이트들은 컬러헌트, 어도비 컬러, 컬러스페이스 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잘 어울리는 색상 조합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사이트들인데, 그 중에서도 이 컬러스페이스는 메인 색상 하나만 입력하면 어울리는 색상 조합들을 알아서 생성해 주기 때문에 제가 가장 편리하게 활용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처럼 컬러에 대한 센스가 부족하시다면 이 중에서 메인 색상 하나, 보조 색상 하나, 강조 색상 하나, 이렇게 3개 정도의 색상만 골라서 그 색상들만 사용해서 화면을 디자인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색상을 다양하게 사용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의 컬러 센스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간결하고 깔끔하게 가는 게 좋더라고요. 색상 조합에 대해서 뭐 보색, 유사색 이런 식의 개념들이 있긴 한데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참고할 만한 포스팅 링크들을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로고는 생각보다 화면 중간중간에 자주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홈 화면의 메뉴나 뭐 스플래시 화면, 회원가입 화면, 로딩 화면 이런 곳에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로고부터 미리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화면을 디자인할 때 편한데요. 저는 로고를 만들 때 처음부터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는 편이고 일단 서비스의 메인 색상과 서비스 이름의 글자들을 따서 최대한 쉽고 간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트래블와이저 같은 경우는 이 메인 색상인 보라색을 활용했고 트래블와이저의 W를 따서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의미 부여를 굳이 하자면 W를 마치 체크 표시처럼 이렇게 변형해서 호텔을 예약할 때 가격을 꼼꼼히 체크하고 예약하자 이런 의미를 담았는데요. 사실 지금 단계에서 이런 의미 같은 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냥 단순하고 간결하게 만드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래블와이저는 정말 한두 시간 만에 로고를 완성했는데요. 심지어 저는 포토샵 같은 툴을 활용할 줄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파워포인트로 원과 사각형 도형을 이렇게 이어붙여서 몇 분 만에 만든 로고입니다. 피그마나 파워포인트로도 충분히 예쁜 로고를 만들 수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트래블와이저를 만들면서 고려했던 디자인 포인트들을 몇 가지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귀엽고 아기자기한 디자인을 선호합니다. 제가 평소에도 앱을 사용할 때 비슷한 앱이라면 그래도 이왕이면 조금 더 깔끔하고 아기자기한 인터페이스를 가진 서비스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편입니다. 심지어 이게 기능이 조금 덜 좋더라도 디자인이 깔끔한 서비스를 선택해서 사용할 정도로 UX에서 오는 느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의 이런 성향이 제가 만드는 서비스들에도 잘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데이북스라는 앱은 대북이라는 귀여운 캐릭터를 사용해서 조금 아기자기한 맛으로 독서 기록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해서 만든 앱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래블와이저는 이런 귀엽고 아기자기한 요소들을 최대한 빼고 가능하면 담백하고 스탠다드한 느낌이 날 수 있는 방향으로 화면을 디자인했습니다. 컬러도 최대한 섞지 않고 아이콘도 최대한 기본 아이콘을 활용하고 폰트의 굵기나 크기도 최대한 비슷하게 통일해서 사용했는데요. 이렇게 스탠다드한 컨셉을 잡은 이유는 이 서비스가 처음부터 글로벌로 출시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유저들은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귀엽고 감성적인 그런 UI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에 해외 유저, 그 중에서도 특히나 미국의 유저분들은 직관적이고 이성적이고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딱딱하고 재미없다고 느껴지는 UI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콘의 경우를 봐도 국내 서비스들에서는 기본 아이콘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뭔가 색감이 들어가 있거나 동글동글 귀여운 느낌이 나는 아이콘을 많이 배치하는데 미국의 서비스들에서는 그냥 정말 기본 아이콘에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쨍한 색깔을 넣어서 배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기자기한 컨셉으로 UI를 디자인하면 해외 사용자들한테는 조금 거부감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담백하게 기본 아이콘, 기본 색상, 기본 레이아웃을 사용해서 트래블와이저를 만들었습니다. 트래블와이저 디자인의 두 번째 포인트는 덜어내기입니다. 제가 여러가지 호텔 예약 플랫폼을 사용해 보면서 느꼈었던 불편한 점이 너무 내용이 많다는 거였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기본적으로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면 뭔가 텍스트가 엄청 많죠. 저는 개인적으로 호텔의 리뷰나 위치, 체크인 시간, 조식 이렇게 몇몇 개의 주요 정보들만 한눈에 빨리 확인하고 싶은데 항상 뭔가 이렇게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여러 개의 호텔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다 보면 머릿속에서 정보들이 막 섞여서 복잡해지더라고요. 이게 사실 커머스 카테고리의 특징일 수도 있긴 한데 사용자를 약간 정신없게 만들어서 구매를 유도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트래블와이저에서는 사용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호텔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조금 덜 중요하다 싶은 내용이면 과감하게 덜어내고 최대한 깔끔하게 UI를 만드는 것으로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 검색 필터 같은 경우도 보통 엄청나게 많은 필터들을 제공하는데 주위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몇몇 개의 비슷한 필터만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도 덜어낼 겸 개발 공수도 줄일 겸
사람들이 진짜 자주 쓰는 필터만 화면에 넣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전부 빼버리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좋은 UI는 온보딩이 필요 없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굳이 주절주절 설명하지 않아도 화면의 구성과 버튼만 보고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건지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가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용 설명 글을 자세하게 써줘봤자 잘 보지도 않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온보딩이 필요 없는 UI를 만드는 걸 지향합니다. 그러려면 보통 사람들이 기존에 쓰던 서비스의 사용 방식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게 좋기 때문에 최대한 기존 서비스들과 유사한 화면 구조를 만들고자 했고, 대신에 트래블와이저만 가지고 있는 기존에 없던 특화 기능들에 대해서는 글로 설명하지 않아도 한눈에 기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목표였습니다. 예를 들면 트래블와이저 특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트래킹 기능이었는데, 예약하고 싶은 날짜에 호텔을 트래킹 메뉴에 등록하고 목표하는 가격을 설정해 두면 현재 호텔의 가격이 목표가에 얼마나 근접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푸시 알림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사실 이게 기존 호텔 예약 앱들에는 잘 없는 기능이라서 사용자가 익숙하지도 않을 거고, 얼핏 생각하면 찜하기, 위시리스트 이런 기능들이랑 헷갈릴 만한 여지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고 한 번에 사용법을 파악할 수 있을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우선 위시리스트 메뉴의 버튼과 트래킹 메뉴의 버튼을 하단 내비게이션 바, 그러니까 가장 루트 레벨에 의도적으로 배치했습니다. 트래킹 버튼이 하단의 메인 메뉴 4개 중에 하나로 떡하니 자리 잡고 있으니까 사용자들은 이 트래킹이라는 기능이 이 앱에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능이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 위시리스트와 트래킹은 엄연히 다른 별도의 기능이라는 것을 무의식 중에 강조할 수 있습니다. 호텔 상세 화면에서도 이 호텔을 트래킹 메뉴에 등록하는 버튼을 배치해야 하는데, 스크롤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버튼을 최상단에 고정시켰고요. 하단 내비게이션 바에 위시리스트 아이콘과 트래킹 아이콘이 나란히 있는 것과 동일하게 등록할 때의 버튼도 위시리스트 아이콘 버튼과 트래킹 아이콘 버튼을 나란히 배치해서 최대한 덜 헷갈릴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트래블와이저를 개발하면서 가장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로딩 속도였습니다. 호텔 상세 화면에 들어갈 때 로딩이 2초에서 길게는 3초 정도 걸렸는데, 베타 테스터 분들이 이 속도가 조금 답답하다는 피드백을 주셨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 속도가 답답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로딩 속도를 줄이는 데에는 기술적인 한계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디자인적으로 풀어보자 라고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로딩 화면을 단조롭지 않게 구성해서 그냥 심리적으로 로딩 시간이 짧은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게 저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페이지에 진입하면 2초에서 3초 정도 동그라미 로딩 표시가 나오다가 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이 로딩 화면을 2단계로 쪼개서 한 처음에 1, 2초 동안은 보라색 로딩 애니메이션 화면을 표출하고 나머지 1초 동안은 스켈레톤 로딩 화면을 표출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이렇게 화면이 1초 안에 계속 바뀌니까 실제로는 같은 로딩 시간이더라도 훨씬 더 짧게 체감되도록 이 착각을 유도했고, 베타 테스터 분들로부터 실제로 속도가 개선된 것 같다 라는 의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개발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UX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너무 기술적인 영역에 갇히지 않고 유연한 사고를 갖는 게 우리 사이드 프로젝터들에게는 더 현명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래블와이저를 정식으로 출시하기 전에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디자인한 사용자 경험들을 유저들이 제 의도대로 느끼는지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사람들한테 이 앱에 대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손이 가는 대로 마음대로 사용해봐라 이렇게 건네주고, 앞에서 말했던 트래킹 기능 사용법을 헷갈려 하지는 않는지, 로딩 시간이 느리다는 느낌을 받지는 않는지 유저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이거 한번 써보고 피드백 주세요 라는 식으로 링크나 설문조사만 뿌릴 수도 있긴 한데, 이렇게 유저의 행동을 직접 눈앞에서 보게 되면 제 의도가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 UI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빠르고 확실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덕트를 만들고 계시는 사이드 프로젝터 분들은 반드시 꼭 한 번 이상은 베타 테스터를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그분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트래블와이저를 만들면서 앱의 UI UX 디자인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 드렸습니다. 사실 개발이랑은 조금 다르게 이 UI UX라는 분야는 정해진 정답도 없고 개인의 센스를 발휘하는 게 중요한 영역이라서 어떻게 보면 제일 감이 안 오고 막막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이드 프로젝트로 한 6개 정도의 서비스를 반복해서 만들어 보니까 결국은 UI UX도 반복적인 경험과 훈련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비록 저는 본업이 디자이너도 아니고 컬러 센스가 좋은 사람도 아니지만 제가 만든 서비스들이 이렇게 디자인에 대해서 혹평을 받은 적은 별로 많지 않거든요. 서비스들을 이렇게 하나둘씩 계속 만들어 나가는 동안 디자인 실력도 어느 정도 쌓이고 있는 게 실제로 느껴지기 때문에 난 디자인 센스가 부족하니까 아무리 해도 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 기존에 나와 있는 서비스들부터 자꾸 UI UX 관점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시면 분명히 좋은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정말 1000% 확신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트래블와이저의 개발에 대해서 전체 개발 기간은 얼마나 걸렸는지, 어떤 언어와 어떤 프레임워크를 썼는지, 몇 명이서 어떻게 협업했는지 이런 개발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주체적인 하루 보내시고 여러분들의 사이드 프로젝트를 응원하겠습니다.